네, 2021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우리 국립생태원 모의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과 외부 면접위원의 역할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개 모의 면접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국립생태원의 내부 면접위원이신 최인수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국립생태원의 그 시설운영부장을 하고 있는 최인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왔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 이름 대신 번호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개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자께서 간단하게 준비된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생태원에 지원한 1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저의 두 가지 강점인 실무 역량과 소통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데이터 정리 분석과 사양실험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물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에 지원하여 농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농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소통을 경험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 개체를 관찰하고 연구를 지원한 경험을 통해서 국립생태원의 다양한 생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원활한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앞으로 약 30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른 공개 모의 면접과 다르게 1인이 참여해 주시는 공개 모의 면접이기 때문에 더 긴장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면접위원이신 부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추가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 질문을 압박 면접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본인의 장점이나 역량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최근 5년 이내에 해결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상황이나 과제가 있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해외 인턴십에 참여했을 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외 인턴십에서 제가 개인적인 저의 과제로 양계 사양 실험을 수행하고 하반기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지에서는 그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온습도계 같은 것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엇보다 사망률이 높아서 원활한 실험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생각하여 일단은 기본적인 환경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책목이라든가 보온을 위한 덮개 같은 것을 모두 스스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매일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보온을 위해 문을 규칙적인 시간에 닫고 열어주거나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부 환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을 30%까지 낮춰서 표본수를 확보하여 무사히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상황을 잘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도움 요청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네,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외부 환경 조건에 맞추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질병 예방이었기 때문에 백신에 관한 것은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온도계 같은 것도 센터에 요청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잘 맞췄는데 그 결과나 성과가 과연 그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주변이나 본인이 속한 어떤 기관이나 팀한테 그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좀 그런 영향이라는 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연구 성과가 이제 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당시에 저는 개인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병아리들의 그 부화한 개체 수와 사망률 같은 것을 모두 꼼꼼하게 데이터화하여 그것을 그래프와 표로 정리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책을 세우고 구획을 구분하여 그 육출시를 좀 정비한 것이 이후에 다른 연수생들이 올 때에도 실험을 원활히 진행하기에 좋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되었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다시 있다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은 상황이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부 상황을 책임자들이 잘 모른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상황이 처음이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논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인 환경과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지원자께서 아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는데요.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느낀 순간 우리 지원자가 왜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본인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를 했던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런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일단 주어진 그 상황에서는 비록 단순한 사양 실험이지만 일단 저에게 부여된 과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 조직 안에서 맡은 임무를 원활히 무사히 수행하는 것이 조직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 사양 실험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미리 직접 현장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역량을 좀 더 높일 기회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 지원자에게 기대됐던 수준과 아까 이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했던 그 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적으로 수준의 차이는 그 프로젝트는 외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모두 제가 계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상위 개념의 문제점이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던 문제점을 구분할 수 있다면 당시에 어떤 것이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쟁점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일단은 기존에 쓰던 장비들이 많이 망가졌거나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점으로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근에 어떤 서비스나 봉사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봉사정신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좀 지팡이를 짚고 거동이 불편하신 데다가 귀가 어두우신 어르신 한 분이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손님보다 응대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그래서 더 소홀히 접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르신의 원하는 것을 좀 많이 듣고 또 서비스에 더 신경을 쏟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기적으로 찾으시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르신이 학생이 있어서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제게 해주셨는데 그거 말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남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어르신한테 봉사 정신을 발휘한 것 외에 어떤 우리 공동체 사회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교육봉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편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했었는데 그 공부나 예체능 같은 곳에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뭐 봉사 활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쪽 그 분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도 교육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계층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봉사 정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봉사 정신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상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혹시라도 증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했던 교육봉사 외에도 보다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또 봉사를 한 경험이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방금 복지관과 유기견 센터에서도 봉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 정도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관 봉사는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했었고 유기견 봉사활동도 대학교 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금 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께서 뭐 이런 그 교직 이수를 하면서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부분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복지관, 뭐 유기견 등 활동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다 보면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원들을 봤을 때 우리 지원자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나요? 봉사가 물론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자 시간이 안 된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봉사보다는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는 물론 하는 것이 좋지만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에서 생태원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봉사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국립생태원은 대한민국의 생태 보존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봉사 정신이란 국립생태원의 사원으로서 업무에 집중하여 좀 더 다양하고 안전한 생태를 만드는 것이
국립생태원을 사원에서 봉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이제 그 고객 만족이라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객의 니즈나 이제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원자께서 생각하는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립생태원의 고객은 전 국민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립생태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상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원자께서 이제 그 지원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면 지원 분야에서 고객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원 분야에서 고객은 좀 더 좁힌다면 그 체험관이나 생태 전시관을 찾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고객들하고 이제 뭐 니즈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체험관을 찾는 고객들은 생태원이 운영하는 여러 전시관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태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다방면의 자료를 제공하고 국립생태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고객 만족을 왜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고객 만족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만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라고 느껴야지 계속해서 저희 생태 보존이나 그런 활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래야지 저희 그 국립생태원이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생태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원자께서 아까 이제 봉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고객 응대 시간이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친절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고객께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냐, 혹은 나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미리 챙기는 게 없는 것이냐, 혹시 그러한 클레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러한 클레임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클레임을 받은 경험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단은 그 고객이 불만을 느낀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 어르신이 좀 더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한 뒤에 그 고객에게는 따로 서비스를 일단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약속을 드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죄송하지만 이 어르신을 먼저 부탁을 드려진 뒤에 나중에 그 고객분을 대접할 때 좀 더 시간 기다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는 그 서비스의 표준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표준화는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서비스가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앞서 말씀하신 어르신처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분들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케어하는 것이 진정한 표준화된 서비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그렇게 챙긴다라는 게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적절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공공기관의 어떤 자원에 대한 한계라는 게 분명히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 자원의 어떤 낭비,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공사의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 공사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원자가 뭐 완벽하게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그 자원이 고갈되고 그렇게 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공공기관의 전체 서비스 악화로 이어져서 공공기관으로서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수익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잘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뭐 질병이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몇 개 더 드릴게요. 아마 지금 면접관 2명과 본인 혼자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면접보다 굉장히 또 긴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착하게 답변을 잘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답변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교수 능력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부서라든지 다양한 구성원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등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원자께서 가장 큰 갈등이 있었던 경험과 그런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 시간을 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대학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할 때 네.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원 인터뷰를 수행할 때 이 일인데 성공적인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것을 조합해서 발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터뷰 대상자의 스케줄 사정으로 인해서 한 명의 인터뷰만을 수행하지 못했고 때문에 그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다른 조원들은 인터뷰 대상자를 더 찾자는 의견이 우세였는데 그때 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명의 인터뷰 대상자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내용은 그 인터뷰 대상자의 기고문이나 다른 출판물에서 끌어오자는 제안을 했고 팀원들과 오랜 논의 끝에 제 의견이 채택되어 무사히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기소개서에 네. 우리 지원자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잘 봤고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큰 방향에서는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는 해당 구성원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걱정 상황 속에서 우리 지원자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했고 또한 설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자들,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에 이제 따라와 주는 게 중요했을 텐데 네. 그런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던 건지. 당시 팀원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한 명의 인터뷰 내용에서 하다 보면 결국 쓸 말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제일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그 인터뷰 대상자의 다른 그러니까 자료에서
내용을 끌어오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런 출판물이라든가 그런 예시를 가져와서 이 내용을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팀원들을 설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당시 상황에서 100% 본인이 갈등을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팀원들을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각자를 설득하여 모든 팀원들이 거기는 동의했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면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과 전제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질문 다시 한번 드릴까요? 네. 겉으로는 다른 지원자들이, 다른 팀원들이 본인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그 팀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혹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우리 지원자께서 당시에 노력했던 게 있었는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찾자는 팀원들의 다른 의견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다른 팀원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팀원이 생각하는 대안이 일단은 그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 대안은 제가 믿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여 팀원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이 과제 조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는데 되돌아봤을 때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와 함께 다시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때의 문제점은 저희 모두 인터뷰 과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터뷰 약속을 잡는다 해도 그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애초에 적게 선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많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추가 질문을 좀 더 꼼꼼하게 구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터뷰 대상자 선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조별 과제의 주제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는 정확히 잡았고 대신 준비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희 준비 과정이 미흡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지원자께서 팀 활동을 할 때 2명 이상에게 받았던 우리 지원자의 어떤 부족한 점, 개선점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팀 활동을 할 때 받았던 지적은 제가 어떠한 방향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너무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한 목적에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보고 다른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좀 더 신뢰성에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여러 가지 출처를 더 찾아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는 제 전공 수업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산업 동향을 조사하면서 정부 사이트 같은 것들뿐 아니라 여러 기관의 뉴스라던가 주요 회사의 정책 방향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한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지원자에게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자에게 피드백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고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귀하게 모신 이제 부장님께서 먼저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고, 우선은 이제 이런 면접을 공공기관에 참여할 때 지원한 기관에 대한 성격 파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국립생태원은 아시고는 계시지만 이제 생태 연구라든지 동식물 전시, 그다음에 그 청소년 생태교육 이런 부분을 큰 세계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제가 이제 인성 쪽에 좀 질문을 좀 많이 드렸고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동물을 다루고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인성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 잘 답변해 주셨고요. 또 한 축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바라볼 때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라 하면 당연히 전문성은 이제 NCS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지만 아주 훌륭하고 뭐 일을 잘하는 그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직원도 좋지만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직원들이 이제 제가 보직을 수행하면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첫 질문도 어려웠던 과제나 상황이 있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원자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린다 그러면, 면접이나 이런 어떤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경영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영 전략이 한 페이지로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션, 비전, 뭐 전략 목표, 핵심 가치, 인재상 여기에서 얼마든지 단어를 따다가 자기소개서나 지원 동기나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경영 전략이나 이런 경영 전략에 보면 전략 과제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 12개나 뭐 9개나 1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기관의 주요 기능이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원서에도 작성할 때도 사용을 하고 답변할 때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채용의 절차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서류나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실은 좀 떨어뜨리기 위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한 분들 중에 이제 훌륭하신 장점을 가지신 분들이 오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한 그러니까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지원자분께서도 면접 자리에 가서 나의 훌륭한 점, 장점을 최대한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질문한 게 다 거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질문을 했던 이유는 어떤 업무적인 성과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직원들이나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나 이런 거는 행동이 중심이 되는데 그 행동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일관성이고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과거의 행동 패턴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형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있어서 질문이나 평가에 있어서 그
그 4단계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S는 이제 시츄에이션에서 상황, 그 다음에 태스크에서 과제, 액션에서 행동, 그 다음에 리절트에서 결과 이렇게 해서 스타라는 4단계 질문인데 거꾸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답변한다 그러면 면접관의 언어로 이렇게 답변이 될 수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S 같은 경우는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과제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그걸 극복을 해서 그 행동의 결과가 이제 리졸트에서 이제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4단계로 준비하고 답변한다 그러면 근데 일목요연하게 이제 좀 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조금만 팁을 드린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아까도 이제 추가 질문에서 이렇게 드렸지만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런 성과를 거뒀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유사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까지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드린다면 모든 공공기관 중에 이제 한 300여 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사, 공단, 뭐 국립생태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경영평가를 받는 저희 기관 같이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의 경영평가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현 정부의 최근 지표 중에 가장 지표가 2가지 지표가 있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본인이 정리를 한번 하고 자료나 이런 거 수집해서 정리를 하고 이 2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 기관에 지원한 기관에 어떻게 접목시켜 내가 그 과제를 맡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주 뭐 거대하지 않더라도 한번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부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공공기관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를 잘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원자분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우리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지역교차 능력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은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지원자의 자기소개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인 것 같아요.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나 지역교차 능력과 관련된 소통이 하나가 있다 해서 이제 무난하게 자기소개를 좀 잘하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이 나갔던 게 이제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인 거잖아요. 이 질문은 향후에 우리 지원자가 생태원에 입사하게 된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원자께서 그 해외 인턴 당시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에 직면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뭐 나쁜 뉘앙스는 아닌데 사실 여기서 평가자가 주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 혹은 내가 왜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과제는 본인이 역량 개발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했던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과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갔다면 이 친구한테 나중에 일을 맡기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일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주겠죠. 근데 아까 답변을 그래도 제가 추가 질문을 줬을 때 괜찮게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조직 관점에서 내가 이걸 못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개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시간 관계상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안 줬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는 목표 구체화, 동기부여 이런 측면에서는 어필을 못하고 이 면접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도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제작해보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노력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습니다도 좋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고 가장 시급하게 혹은 가장 중요하게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변에 있던 팀원들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본인이 잘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런 것들도 우리 지원자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봉사 서비스 정신에 대한 부분, 이제 공공기관 어쨌든 국민을 섬기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께서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을 얘기했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사회 공헌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갔었는데, 일단 공사에서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점을 물어봤던 이유가 우리 지원자가 그 교육봉사는 제가 봤을 때 교직 이수를 위해서 이제 약간 연장선상에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자분께서 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익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인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뭐 복지관이랑 유기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더 뭐 매일매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지원자께서 정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또 어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챌린지를 많이 했던 게 나이 드신 분, 뭐 노약자라든지 뭐 사회 취약계층 더 우리 지원자께서 고객 응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제가 많은 공격을 했었죠. 서비스의 표준화라든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더 맞춰 나갈 거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걸 해결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는 결국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일관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막 오늘 당장 친절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떠한 제도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원자께서는 그 방향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에 공감하는 건 맞는데 뭔가 그런 걸 어떻게 실현해 볼까라는 세부적인 고민은 많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온 점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관에 오시는 분들은 생태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제 경험상일 수 있겠지만 가족을 그냥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험관에 관심이 없는 분도 체험관에 가실 수 있거든요. 우리 지원자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게 니즈를 파악하고 실현 방법을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지원자는 그러면 생태원의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 건지 아까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관심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답변을 좀 연결해야 되는데 체험관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생태원의 고객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조사까지는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같이 써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고객에게 클레임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서도 사과를 먼저 하고 어떻게든 뭐 이걸 이겨나가겠다 해가지고 태도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고객 만족의 방법론까지는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딱 인성이나 뭔가 이런 자세,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잘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 관련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도 작성된 내용인데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상대방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예시를 미리 준비하고 보여주고 설득을 잘 해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항상 논리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런 상황에서 왜 그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깊이 있는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표면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팀원들이 그런 걱정을 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대화라든지 과거의 이 지원자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언행 그리고 과거에 이 친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진행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부적으로 그 친구의 어떤 갈등의 쟁점을 파악했을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들어갔다는, 이 기본은 들어갔어요. 근데 덜 들어갔다는 게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뒤에 또 단점에 대한 거, 뭐 자료 수집 제한적이다라는 걸 인정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최근에도 뭐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공공기관과 좀 다르게 굉장히 구조화된 면접,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지향하는 구조화된 면접을 진짜 오늘 제대로 경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숨 막히면서 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편집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지원자께서 대답하는 거는 거의 편집점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답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어떤 답변에서 뭔가 거짓말이 있었다라든지, 약간 그런 일관성이 없었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암기된 걸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구나.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좀 드렸는데요. 또 우리 지원자분께서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로 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접관들 중에서 가끔씩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인가를 그런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이런 질문하는 게 좋다라는 게 있으신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서하고 연결을 해서 나는 이 기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좀 더 강하게 한 번 더 나라는 인재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짧지만 다시 한번 입사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평가자에게 리마인드가 되면서 정말 의지가 있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서 방금 이제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강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내용을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다 보면 또 실제 면접장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답변해야 된다는 것은 꼭 전제하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2021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우리 국립생태원의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더 힘드셨겠지만 배워갔던 부분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국립생태원의 최인수 부장님께 큰 박수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쳐주시면서 오늘 과정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